저는 김포에서 공부방을 작게 운영하고 있는 영어 선생님입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부터 학원 강사를 시작했어요. 그때 고등학교 때까지 다니던 학원이었는데 거기 원장님께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주셔서 아르바이트 겸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 가르치는 직업이 되게 매력있고 저한테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에서 계속 생활을 하다가 김포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계속 서울로 다녀야 되니까 왕복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왕복 한 4시간 정도? 그런데다가 코로나 때문에 같이 일하시던 영어 선생님께서 잘리시는 바람에 그 반 아이들까지 제가 다 온전히 맡아서 하게 되니까 레벨이 다른 아이들끼리 또 한 반에 섞여서 수업을 하게 되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줌으로 수업을 하게 되니까 처음 해보는 거라서 뭐 수업 준비라든지 비대면으로 아이들을 관리한다든지 숙제를 체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꾼 게 먼저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테스트를 치고 재시험 치는 것까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거 안 하고 녹음으로 대체를 하고 부모님들께도 녹음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더 좋은지 얼마나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드렸어요. 아이들도 제시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니까 좋고 저는 부모님들하고 같이 과제를 체크하고 그 재시험을 쳐야 되는 그 단어 테스트를 해야 되는 그 시간을 수업에다 투자를 하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도 집에서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이런 걸 공부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는 데 대해서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어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없어지고 녹음으로 하나 바꿨을 뿐인데 수업에 대한 질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우리 아이들도 정작 하루도 학원도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근데 저는 더 일찍 출근해서 더 늦게 퇴근해야 되니까 아이들끼리만 집에서 있어야 되는 시간이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많이 돼서 수입은 좀 줄어들지라도 아이들끼리 아이들하고 있는 시간도 늘리면서 안정감을 주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학원을 그만두기로 결심을 했죠. 그리고 황 원장님하고 연락을 하면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내 사업을 시작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공부방을 한번 차려볼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정작 잘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큰 돈을 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고민이었어요. 학원도 그만둔 마당에 사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되고 카페도 있고 동영상 오기도 많으니 사귀는 아닐 거야 라는 또 그런 생각도 들고 정말 49대 51로 막 마음이 엄청 왔다 갔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그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이만큼 강사 생활을 했으면 도전해봐도 되겠다. 그 동영상의 주인공이 내가 될지도 모르잖아? 라는 그런 기대였거든요. 그래서 2월 초부터 시작해서 2월 셋째 주에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광고지를 붙이고 이틀 정도 만에 바로 문자랑 전화 문의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정말 정신없이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을 했어요. 신기하게도 정말 전화 상담을 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 방문으로 이어지고요. 방문 상담을 하면 거의 90%는 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37명이 모였어요. 그 중에서 안 받은 아이가 1명 있고 일주일 만에 3남매가 동시에 그만둬서 시작은 33명으로 기분 좋게 아주 성공적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공부방을 운영해서 제일 좋았던 점은 우선 제가 집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되게 안정적이 되었다는 거, 안정적이 된 거,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도 없어지고 학원보다는 훨씬 근무 시간은 줄었죠. 그리고 수업이 늘고 그게 제일 좋죠. 그 다음에 불편한 점이라고 하면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제가 수업하는 동안 집에 있다 보니까 아주 조용하게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되게 단속하게 되는 거, 조용하게 단속하게 되는 거, 조금 제가 신경이 되게 날카로워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게 아이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나름 강사 생활은 오래 했지만 입회 상담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공부방을 처음 혼자서 차린다는 것 자체가 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더 안정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시작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황 원장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죠. 근데 강의를 들으니까 정말 내 선택이 정말 좋았구나. 제일 잘한 선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획기적인 방법도 있었고요. 그 다음 비슷했지만 이게 조금 바뀌었을 뿐인데 그렇게 황 원장님처럼 하니까 훨씬 더 아이들의 머릿속엔 더 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더 쉽게 느껴지고 그래서 더 좋았어요. 그래서 강의를 듣는 내내 와 이렇게 정말 감탄도 많이 하고 황 원장님 정말 천재다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강사 생활을 할 때도 나름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생활을 했었는데 막상 내 사업이 되다 보니까 강사 생활할 때 귀찮아서 하지 않았던 것들 자료 준비하면서 훨씬 더 많이 하게 되고 아이들한테도 더 친절하게 그리고 아이들을 좀 더 세세하게 더 잘 살피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좋은 점이라고 하면 제일 큰 게 아무래도 수입적인 면이죠. 근무 시간은 줄었지만 수입이 늘어서 더 여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 힘든 점은 아이들이 학원처럼 시간에 맞춰서 딱딱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조금 정신이 아직은 없어요. 아직 초보 원장이라서. 그리고 수업하는 동안 우리 아이들을 조용하게 시켜야 된다는 그런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공부방을 준비하면서는 정말 황 원장님이 최소 20통은 전화가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냥 마음속으로는 진짜 10명 그중에서 반 등록하면 좋겠다. 그래도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33명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긴 해요. 그래서 올해 안에 정말 공부방을 따로 마련해서 나갈 수 있을 만큼 인원이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분들처럼 저도 100명에 한번 도전해서 멋진 공부방 원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처한 상황이 힘들어서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나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황 원장님한테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실 거예요. 정말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저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공부방을 차릴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도 그런 게 일어났듯이 여러분한테도 똑같이 저한테 일어났던 일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 그런데 사기꾼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정말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요. 힘들 때 그리고 혼자 하는 일이라 결정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황 원장님한테 조언을 구하면 정말 항상 매번 훨씬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믿어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 인생에서 공부방 원장이라는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신 황 원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